네, 7주차 플라밍고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최근에 컨트래스티브 오브젝티브로 훈련된 비전 랭귀지 모델들은 추가적인 파인 튜닝 없이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제로샷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단순히 텍스트랑 이미지 사이의 유사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이 결과 집합이 한정된 경우만 다룰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어를 생성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캡셔닝, VQA와 같은 오픈엔디드, 답변이 제한되지 않은 그런 태스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 입력과 출력 예제만으로 다양한 오픈엔디드 태스크에서 퓨전 러닝의 소타를 달성한 플라밍고 모델을 제안합니다. 플라밍고 모델의 입력 프롬프트로 어떤 예제를 넣어줬는지와 이를 바탕으로 완성한 문장의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예제만 보고 형식에 맞춰서 텍스트를 잘 생성함을 볼 수 있고, 아래처럼 비디오에 대한 답변도 가능하고, 오른쪽처럼 이미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도 잘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개의 태스크 중에서 플라밍고가 특정 태스크에 대한 훈련 데이터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6개의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 되었던 기존의 모델들을 능가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기존에 파인 튜닝된 모델들의 기준선을 100%로 잡았는데 이 오른쪽 6개의 태스크에서 플라밍고가 능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의 퓨사 결과 공개된 9개의 태스크에서도 플라밍고가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플라밍고는 비전 정보를 컨디셔너로 받는 오토 리그레시브 텍스트 생성 모델로 인터리브드, 교차로 배치된 이미지 또는 비디오와 텍스트 시퀀스를 받아들여서 text를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된 비전 전용 모델과 랭귀지 전용 모델을 활용해서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노테이티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웹에서만 수집된 데이터를 혼합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후에는 어떠한 태스크 스페시픽한 파인 튜닝 없이 단순히 퓨전 러닝을 통해서 비전 태스크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학습된 비전 모델과 랭귀지 모델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인터리브드 시각 데이터와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펄시버 리샘플러라는 구조가 이제 비전 인코더로부터 피처를 받아서 고정된 수의 시각적 토큰을 출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 토큰들은 새로운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프리즈 시킨 언어 모델의 컨디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지 또는 비디오 X를 조건으로 하는 텍스트 Y의 라이클리후드를 모델링하고 이 인터리브드 텍스트와 시각적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컨텍스트 기반의 퓨전 러닝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전 인코더입니다. 비전 인코더로는 사전 학습된 NFnet F6 모델을 프리즈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미지는 인코더의 출력인 2차원의 피처를 1차원으로 플래튼 시켰습니다. 비디오가 입력으로 주어질 경우에는 FPS1로 샘플링하고 독립적으로 인코딩 되어서 3차원의 시공간 피처를 넣었고요. 여기서 타임 인베딩을 추가한 후에 1차원으로 플래튼 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차원 시퀀스는 다음 모듈인 펄시버 리샘플러에 들어가게 됩니다. 펄시버 리샘플러는 비전 인코더랑 프리즈 시킨 언어 모델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입력 해상도나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수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의 피처를 갖게 됩니다. 이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 또는 비디오 피처를 고정된 수의 시각적 토큰으로 변환해서 텍스트와의 크로스 어텐션에서 계산 복잡성을 줄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어텐션을 진행할 때 사전에 정의된 수의 레이턴트 쿼리를 사용하게 되고 키와 밸류는 인코더로부터 얻은 피처와 이 레이턴트 벡터를 컨캣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펄시버 리샘플러의 출력 토큰 수는 쿼리로 사용되었던 레이턴트 쿼리 수와 동일하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각 리프레젠테이션을 언어 모델의 컨디션으로 주는 부분인데요. 이 모델은 이 펄시버 리샘플러가 생성한 이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조건화된 텍스트 트랜스포머 디코더로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 블록을 프리즈 시키고 레이어 사이에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댄스 블럭을 삽입해서 이 펄시버 리샘플러로부터 나온 출력에 크로스 어텐션을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서 키와 밸류는 비전 피처가 되고 쿼리는 랭귀지 입력이 됩니다.
초기화할 때 이 주권화된 모델이 기존의 원래 언어 모델과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게이팅 메커니즘을 활용하는데요. 새로 추가된 레이어의 출력을 하이퍼볼릭 탄젠트 알파와 곱한 후에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입력 리프레젠테이션에 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0으로 초기화된 레이어별 학습 가능한 스칼라인데요. 이 초기 학습 단계에서 새로운 레이어가 기존 모델의 출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서 원래 모델의 출력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새로운 레이어에 영향을 도입하면서 안정적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각 레이어에서 학습 진행에 따른 하이퍼볼릭 탄젠트 게이팅 값의 절대값 변화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건데요. 초기 값으로 설정한 0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시각적 정보를 모델이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 사이즈는 친칠라 모델 기반으로 해서 새 모델 크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할 때 마스킹을 진행해서 각 텍스트 토큰에서 모델이 볼 수 있는 시각 토큰을 제한을 합니다. 왼쪽과 같이 이제 웹페이지에서 가져온 이미지와 텍스트가 교차로 된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텍스트에서 이미지 위치에 이미지 태그를 삽입하고, 이미지는 비전 인코더랑 펄시버 리샘플러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시각적 토큰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주어진 텍스트 토큰에서 이전의 모든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앞에 나타난 하나의 이미지 토큰에만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하고 어, 위에 보이는 연한 하늘색처럼 이를 제외하고는 마스킹을 진행해 줍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파이가 텍스트 토큰이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할 바로 전 이미지를 나타내고 이전에 이미지가 없을 경우에는 0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이 하나의 이미지에만 직접 어텐션을 하지만 언어 모델의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전 모든 이미지의 의존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러한 단일 이미지 크로스 어텐션 구조는 모델이 어떤 수의 시각적 입력에도 원활하게 일반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로는 웹에서 수집한 인터리브드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셋, 이미지 텍스트상 데이터셋, 비디오 텍스트 데이터셋 이렇게 세 가지를 혼합해서 학습했습니다. M3W라는 멀티모달 매시브 웹 데이터가 이제 인터리브드 데이터셋인데 4,300만 개 웹페이지에서 HTML로부터 이미지와 텍스트를 추출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8억 개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쌍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고 데이터셋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3억 쌍의 더 높은 품질과 긴 설명을 목표로 하는 자체 데이터셋을 수집했습니다. 비디오를 위해서는 평균 약 22초의 짧은 비디오를 가지는 2,700만 개와 그리고 문장 설명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학습할 때 데이터셋별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 후드의 가중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했고 이 각 데이터셋의 가중치는 모델에서 실험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축적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컨텍스트 러닝을 사용해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미지 텍스트 또는 비디오 텍스트 형태의 예제상을 교차로 배치하고 쿼리를 추가하여서 프롬프트를 구성했습니다. 평가할 때는 빔 서치를 사용해서 디코딩하는 방식으로 오픈 엔디드 평가를 수행하고 모델의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해서 각 답변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클로즈 엔디드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 파트입니다. 플라밍고가 16개의 벤치마크에서 이전의 모든 제로샷, 퓨자 방법론들을 능가했습니다. 추가적인 학습 없이 32개의 예제를 사용하였을 때 수십만 개의 언어티드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소타 모델들과도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이 중 6개의 태스크에서는 플라밍고가 32개의 예제를 사용하였음에도 파인 튜닝된 소타 모델을 능가하였습니다. 모델이 크고 샷의 수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플라밍고가 인터리브드 데이터셋인 M3W에서 5개 이미지로 제한된 시퀀스로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퍼런스 할 때는 최대 32개의 이미지나 비디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라밍고의 초점을 퓨시하시긴 하지만 이 플라밍고가 파인 튜닝을 통해서도 태스크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비전 백본을 추가적으로 언프리즈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이 플라밍고가 퓨전 러닝으로는 소타를 달성하지 못했던 9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고 이 중에 5개에서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를 혼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인터리브드 데이터셋인 M3W를 제거하면은 성능이 17%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이미지 텍스트쌍을 제거했을 때는 9% 감소했고, 비디오 텍스트쌍 데이터셋을 제거하면은 모든 태스크에서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0으로 초기화된 하이퍼볼릭 탄젠트 게이팅을 사용하지 않고 크로스 어텐션 출력과 고정시킨 LM을 결합을 했을 때는 전체 스코어가 4% 정도 감소했고 학습이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펄시버 리샘플러를 MLP랑 바닐라 트랜스포머와도 비교를 했는데요. 펄시버 리샘플러가 성능이 더 우수했고 속도 면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학습할 때 언어 모델 레이어를 프리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학습할 경우에는 성능이 12% 정도 감소했고 사전 학습된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경우에도 8%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논문에서 플라밍고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플라밍고가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언어 모델의 사전 지식이 일반적으로 유용하지만 가끔 할루시네이션과 근거 없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최신 컨트래스티브 모델에 비해서는 떨어지는데 반면에 오픈엔디드 태스크와 같은 더 다양한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컨텍스트 러닝은 오직 인퍼런스만을 필요로 하고 일반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없어서 배포가 간단하지만 데이터에 매우 민감하고 샷의 수가 늘어나면 인퍼런스 비용과 절대적인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플라밍고는 이미지 및 비디오 태스크에서 최소한의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 전통적인 비전 벤치마크를 넘어서 대화와 같은 그런 인터랙티브 능력을 탐색해서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과 강력한 시각 모델 연결하는 것이 범용적인 시각 이해를 향한 중요한 단계임을 시사합니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고요.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